네, 안녕하십니까. 초이성형외과 대표원장 최익규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의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면거상이라는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안면거상의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안티에이징 수술에 대해 설명드릴 때 노화가 어떤 징후를 보이느냐 이런 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눈 주위의 노화, 눈썹 처지고 눈 잘 못 뜨시고 눈 꺼풀이 처지고 밑에 불룩해지고 눈가 주름 생기고, 여기 한 가지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팔자주름, 턱선, 그리고 목에 세로주름, 이런 것들이 노화의 어떤 징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안면부의 노화는 이마거상이라든지 아니면 상안검, 하안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팔자주름이라든지 턱선, 그리고 세로주름은 페이스리프트, 안면거상, 목거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 처짐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즘에 많이 하는 울세라라든지 인모드, 슈링크 뭐 이런 에너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그쪽을 조금 이렇게 타이트닝 시켜주는 그런 시술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처짐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만으로는 이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수술적으로 그 스마스라는 거를 일부 좀 절제하고 본인의 그 뼈 크기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재단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리프팅도 어떤 기계적으로 조직을 올려서 고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실리프팅의 한계라고 한다면, 많이 리프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봤을 때 이제 이쪽 부분은 주름이 해결되고 매우 만족스러우시겠지만, 이 뒤쪽 부분에 이렇게 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리프팅의 좀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우는 것까지 해가지고 두피 쪽으로 넘기고 그렇게까지도 하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지인대 박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리프팅은 효과가 아주 오래 지속되긴 좀 어렵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안면거상, 그 페이스리프트에 가지고 있는 개념은 노화, 지금 제 얼굴도 보시면은 씹는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씹는 근육 뒤쪽으로는 사실 뭐 처지고 이런 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 앞쪽으로 구강 스페이스가 있는 그쪽에 이제 처짐이 발생하고, 이쪽의 처짐을 해결해 주는 게 안면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이제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그 스마스를 재단해가지고 얼굴에 핏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의 해결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얼굴에 좀 이렇게 붙여나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붙여나감에도 불구하고 남는 이런 조직들은 어딘가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 조직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절개선이 필요합니다. 수술할 때 우리가 절개선을 가져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수술을 하기 위한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면거상 같은 수술에서 남는 피부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절제해서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절개선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내시경을 사용하면은 박리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절개선을 작게 들어가도 뭐 웬만큼 시야 보이는 만큼은 다 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렇게 올렸을 때 남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개를 하지 않고서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면거상의 절개선은 귀가 있으면은 귀를 이렇게 좀 움직여봤을 때 여기 접히는 주름이 있습니다. 이 주름에서 숨겨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한 다음에 이쪽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흉터가 좀 덜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려오고 이쪽 이주라고 하죠. 이주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돈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귓볼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사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귓바퀴를 보시면 모양이 다 다른데, 사람마다 그 주름선에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위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주는 뒤쪽으로 숨기고 다시 귓볼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경과에 보시면은 실밥 뽑을 땐 이 정도 보이고, 실밥 뽑고 나서는 오히려 처음보다 조금 더 진해진 양상을 띠는데, 이건 우리 몸이 낫는 과정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그 스카 리모델링 과정에 있어서 가장 흉터가 딱딱하고 심하게 보일 때고요. 한 달쯤에 내원하셔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흉터 주사나 아니면 실리콘 흉터 연고나 이런 것들 처방을 해드려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시간이 3개월, 6개월 지나면서부터는 훨씬 더 희미하게 보여서 나중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다른 사진들 첨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수술 전과 후인데, 6개월 뒤에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거의 어디를 절개했는지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수술할 때 우리가 절개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절개선이 어느 정도 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상 초이성형외과 대표원장 최익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